여러분, 여기는 붉은 땅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기묘한 도시, 세도나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단지 경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러 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른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볼텍스라고 부르죠. 땅에서 솟구치거나 하늘에서 내려와 땅속으로 회오리쳐 들어가는 강력한 에너지의 소용돌이. 이곳에 가면 아픈 몸이 낫고 막힌 기운이 뚫리며 심지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상하는 사람들, 기이하게 뒤틀린 향나무, 주니퍼 트리스, 타로카드 샵들이 즐비한 거리 몽타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정말 이곳 땅 밑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본과 현대의 신화가 만들어낸 정교한 관광 상품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도나의 붉은 흙을 한꺼풀 벗겨보려 합니다. 원주민의 피로 얼룩진 역사부터 1980년대 뉴에이지 운동이 쏘아 올린 보텍스 열풍, 그리고 이 땅의 자기장을 측정한 과학자들의 보고서까지. 세도나의 진짜 실체, 지금 출발합니다. 세돈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는 건 역시 색입니다. 온 세상이 붉죠. 이 붉은색의 정체는 바로 산화철, 쉽게 말해 녹슨 소의 성분입니다. 수억 년 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물이 빠지고 모래가 쌓이고 철분이 산화되면서 지금의 거대한 붉은 사암층, 학계에서는 슈네블리 힐 형성층이라고 부르는 지질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도나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 원주민의 언어일까요? 아니요. 아주 로맨틱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지어졌습니다. 1900년대 초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터도르 슈네블리라는 남자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우체국을 만들고 싶었죠. 처음에 그는 우체국 이름으로 자신의 성인 슈네블리 스테이션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우정국에서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우표에 다 안 들어갑니다. 고민하던 터도르는 자신의 아내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도나. 그렇게 1902년 이 신비의 땅은 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우주의 에너지가 모인다는 성지의 이름이 사실은 우체국 도장을 찍기 좋게 줄인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백인들이 세도나라는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이곳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파치족과 야바파이족. 그들은 이 붉은 땅을 신과 대면하는 성격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했죠. 금과 은을 찾아 몰려든 백인들은 총과 칼로 원주민들을 몰아냈습니다. 특히 브로큰 에로 바위 언덕은 처절한 저항과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관광객들은 지프차를 타고 그 학살의 현장을 누비며 짜릿한 오프로드 투어를 즐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보텍스라는 개념은 언제 생겼을까요? 원주민들이 쓰던 말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도나 보텍스의 개념은 1980년대에 탄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페이지 브라이언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신비주의자였던 그녀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세도나의 특정 지점들을 에너지 보텍스라고 명명하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락, 캐시드럴 락, 에어포트 메사, 보인튼 캐년. 지금 세도나 관광지도의 핵심인 이 4대 보텍스가 바로 이때 정립된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자본주의와 문화적 도용의 결과물이다 라고요. 원주민의 성스러운 땅이라는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 정작 그 이익은 뉴에이지 상점과 투어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도나의 영적 비즈니스 거리에는 원주민보다 백인들이 운영하는 크리스털 샵과 타로 점집이 더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텍스, 과학인가 믿음인가? 그렇다면 보텍스는 전부 가짜일까요? 사기극일까요? 여기 흥미로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도나를 걷다 보면 기이하게 뒤틀린 향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땅에서 솟구치는 나선형 에너지, 즉 보텍스 때문에 나무가 꼬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미 지질조사국 USGS의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그들은 이 지역에서 실제로 자기장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죠. 세도나의 붉은 사암 속 산화철,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과 석영 성분이 지구의 자기장을 국지적으로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의 단층선이나 화산암 기둥들이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기공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철분이 많은 흙과 석영이 많은 바위가 만나서 세도나 전체가 거대한 천연 트랜지스터, 증폭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뇌파가 변하고 평소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거나 환영을 본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영적인 소용돌이로 해석하느냐, 지질학적 자기장 변이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사람들의 체험,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 머나먼 미국 땅 세도나에 한국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세도내는 마고가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2개의 보텍스가 모여 있다는 이곳은 한국의 명상단체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을 전파하고 단군상을 세워놓기도 했죠.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이곳에서 기수련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박찬호 선수도 슬럼프 때 이곳을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여행객들의 인터뷰 재연, 손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냥 풍경이 예뻤어요 등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벨락에 오르자마자 손끝이 저릿하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쁜 돌산이던데? 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현지 투어 가이드는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보텍스가 나무를 비틀거나 차원의 문을 여는 건 다 과장된 이야기다. 하지만 이곳에 분명 설명하기 힘든 치유의 힘이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처럼 단순히 압도적인 자연 풍광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게 진짜 에너지가 아닐까요? 세도나에는 4개의 유명한 보텍스가 있다고 하죠. 남성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다는 벨락과 에어포트 메사. 여성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캐시드럴 락.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있다는 보인튼 캐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텍스는 땅 속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천구겐 2년 아내의 이름을 딴 우체국장의 사랑. 1980년 새로운 영성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간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한 우리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붉은 바위라는 스크린에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도나의 마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 세도내 가신다면 굳이 손끝이 찌릿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붉은 땅 위에 앉아보세요. 수억 년의 시간이 쌓인 바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좀 쉬었다 가도 괜찮아. 그 위로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만의 보텍스를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붉은 땅 세도나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장소는요, 그냥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애리조나의 붉은 심장, 세도나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풍경이 어떻게 신비로운 에너지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도나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말을 해요. 여기는 뭔가 에너지가 달라요. 공기의 느낌, 바위의 색깔,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바로 이 강렬한 느낌.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강렬한 느낌의 정체는 뭘까요?
정말로 세도나의 저 붉은 바위 아래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한 아주 정교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의 힘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가려내보죠. 자, 첫 번째 장, 세도나 미스테리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그 특별한 감각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야기일까요? 세도나에 가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공기부터가 다르다. 색깔이 훨씬 선명해 보인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공통된 경험,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의 원천이 장소 그 자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에 있는 걸까요? 이제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전설이 진짜 어디서 왔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부터 한번 검증해 보죠. 과연 역사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세도나의 그 보텍스라는 거 당연히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성한 지혜에서 온 거 아니야? 뭐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지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의식이 깃든 곳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에너지 보텍스는요, 1970년대 뉴에이지 운동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좀 더 형이상학적인 에너지 개념에 가까워요.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주민들의 성스러운 장소와 현대의 에너지 보텍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둘을 헷갈리는 순간 우리는 진짜 시작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주민 전통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언제 이 강력한 보텍스 신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설계자가 무대 위로 등장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장, 보텍스 신화의 탄생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의 세도나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도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보텍스 신화. 그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이지 브라이언트. 1980년대 초반 이 심령술사가 영적 교신을 통해서 세도나 곳곳에 숨겨진 에너지 중심점, 즉 보텍스가 있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도나 보텍스 지도를 맨 처음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페이지 브라이언트의 등장이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70년대 뉴에이지 운동이 영적 탐구에 대한 거대한 밭을 이미 갈아놓은 상태였고 80년대 초에 그녀가 바로 거기에 보텍스라는 씨앗을 탁 뿌린 셈이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폭발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계기로 벨록, 캐시드럴록, 에어포트 메사, 보인튼 캐년 이런 이름들이 세도나를 대표하는 4대 보텍스로서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온 걸 정리해보면 답은 명확하죠. 세도나 보텍스는 고대의 믿음을 다시 찾아낸 게 아니었어요. 이건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 신화였던 겁니다. 자, 이제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왜 하필 여기였을까? 왜 세도나였냐 하는 거죠. 이건 그냥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무대다.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지 않나요? 세도나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 압도적인 자연은요,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셈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여긴 특별한 에너지가 흘러요 라고 말하는 거랑 저런 비현실적인 붉은 바위 앞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 거랑 어느 쪽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그쵸? 이처럼 극적인 무대는요,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경외감 효과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압도적인 자연을 마주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심지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말했던 그 느낌들, 공기가 다르고 색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 어쩌면 그 정체가 보텍스 에너지가 아니라 이 거대한 자연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강력한 파동, 바로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텍스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세도나의 이 어마어마한 풍경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야, 여기는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만 같아 라는 씨앗을 먼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듣게 되는 보텍스 이야기는 뭐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역시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장소가 이야기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장소를 만든 걸까요? 세도나는 원래부터 특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보텍스라는 이 강력한 이야기가 세도나를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